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해명이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와의 진실 공방에 이 총리 측근이 기자를 사칭해 거짓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의혹이 난무한데요. 이런 가운데 야당에선 내일 이 총리의 해임 건의안 논의를 위한 긴급 의총을 연다고 합니다. 여당에선 박근혜 대통령 귀국 때까지 기다려달란 그런 분위기입니다. 매일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이겁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테죠. 예스 게시판에도 글 남기실 수 있으니 의견 남겨주시고요.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4월 20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최초 1년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10,000원으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자신만만 할부. 오직 쉐보레에서만. 스파크 LS 기준 선수금 10% 제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수많은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가 4.19 혁명 55주년이었어요. 네.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통령 순방 이후 처음으로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렇습니다. 4.19 기념식에 참석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기자들의 사퇴 압력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안 계시지만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면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이 총리는 앞서 4.19 기념사에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고 세계 속의 당당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적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석현 국회 부의장, 천호선 정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지만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서 당 지도부와 함께 헌화 분향한 뒤 공식 기념식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총리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의 기념식 불참 요구를 그동안 해왔었죠. 네. 네티즌들은 대체적으로 이 총리에게 비판적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4.19 민주혁명이 어떻게 나온지 알고는 있나? 독재, 부정부패, 부정선거 때문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그런데 부패 의혹을 한몸에 받으며 거짓말만 일삼는 총리가 거기가 어디라고 참석을 하고 기념사를 하냐면서 이 총리를 비난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안 좋군요. 네. 예, 그동안 지난 주말을 자진사퇴 시한으로 못 박아서 이 총리를 향해서 최후 통첩을 보내왔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본회의 날인 23일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를 두고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공세,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죠. 그렇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이 총리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권력의 2인자를 부정부패로 공격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심판 정서를 극대화하겠다는 4.29 재보선 전략과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죠. 오는 23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이날을 D-Day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표결을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 합의가 무산된다면 해임 건의안은 발의되더라도 소멸될 수밖에 없고 여당 대표가
국정 공백이 우려되니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는데 지나치게 강공 모드로 들어섰다가는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새정치연합은 여당 협조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잡힌다면 비박과 친이계를 중심으로 여권 내 이탈표 확보를 통한 가결 총력전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 등을 협의를 했으나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줬는데요. 한 네티즌은 이런 판국에 대통령은 자리에 없고 국정을 대신 운영할 총리는 식물총리이고 나라꼴 잘 돌아간다는 댓글을 달았고요. 다른 네티즌은 대통령이 순방 갔다 와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또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네, 이게 네티즌들 의견도 여당 야당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갈리네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야권 일각에서 전 아주 재미있는 또 네티즌의 글을 본 게 하나 있는데 이완구 국무총리가 내년 총선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이 야권에는 더 좋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정치 모든 분들이 정치 평론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국은 이렇게 어수선한 와중에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일요일 낮이죠. 네.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저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이 성완종 회장을 비서실장이 된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번 출국에 대한 비판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금품 수수 의혹 당사자로 거론이 된다가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 법무부 장관의 비서실장까지 지낸 인사가 이를 무시하고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정부와 검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오래전부터 부인의 병원 진료 예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간 것일 뿐 별다른 이유는 없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야당은 김 전 실장을 출국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이번 출국 사실 확인으로 김 전 실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실장이 수사 중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출국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는 일본에 가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간 것 아닌가, 아니면 논란이 될 것을 왜 자초하겠는가, 이런 댓글들을 달면서 김 전 실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침 오늘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출국 금지 논란 여야가 또 시끄러웠는데요. 이게 부부 동반으로 가셔서 네. 오늘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 이게 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 이 병원 진료를 일본으로 굳이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안타깝게 드네요. 네. 자, 4.29 보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한 옛 통합진보당 출신의 이상규 전 의원이죠. 네. 오늘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관악을의 판세가 박빙의 싸움으로 흐르는 와중에 여기 지금 정동영 전 장관 후보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 이상규 전 의원의 사퇴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악을 지었거든요. 27년 동안 한 번도 보수 진영에 표를 준 적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점쳐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야권 성향의 이상규 전 의원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관악을의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의 네. 의견입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절한 마음으로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야성 회복과 야권 단결을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은 민주주의 부활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종북몰이에 주눅 들어서 야권 연대를 부정하는 세력은 야당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다른 야권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전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관악을 선거 지원 중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출마했다가 사퇴했다가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당과의 후보 단일화로 가게 되면 과거 전례를 또 밟는 것으로 참 옳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티즌들 의견은 다양하게 표출됐는데요. 한 네티즌은 야권은 선거에 이길 자신이 그렇게 없느냐. 늘 막판에 연대니 뭐니 떠들어댄다. 네. 그러다 통진당 사태 터진 것을 잊었는가라면서 이 전 의원을 비판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이상규 사퇴해봐야 정동영이 버티고 있는 한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것이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소문 들었어? 동탄 이 신도시 최초 민간건설 임대아파트가 온대. 아, 탁월한 입지에 혁신적 평면을 적용한 금강 펜테리움 말이죠. 저도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한번 해보려고요. 동탄 이 신도시에 부는 새바람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 4월 오픈.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에게해 남동부 로데스 섬 인근에서 약 200명의 아프리카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선박이 침몰했다는 그리스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그제도 리비아 난민선이 하나 침몰했었죠.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이완구 국무총리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보내주신 의견 살펴볼게요. 7852님, 여당 의원도 모두 등을 돌린 마당에 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용퇴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0633님, 사퇴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귀국한 후에 해야 합니다.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아까 이동형 평론가 말처럼 두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의견 더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들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 월요병 때문에 힘드셨죠? 월요일 저녁 6시 31분 넘어가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사고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노원로 단연 2교 쪽으로 대진고등학교 앞과 하계중학교 사이 끝차로에 택시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고요. 퇴계로 강의동 가는 길 3가와 4가 사이, 또 2가와 회원 사거리 사이로 양방향 밀립니다. 내부순환로는 연희램프와 성산램프 사이 성산동 방면으로 지금 사고 나서 3차로 막혀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중랑교와 원릉교 사이 3차로에 사고 나서 밀립니다. 끝으로 국회대로 여의도 쪽으로는 신월 나들목에서 경인 세 번째 지하차도 쪽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는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뉴스 정면 승부. 4.29 재보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성완종 게이트 파문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예의주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초반 분위기와 달리 요즘 새누리당에선 여당의 텃밭인 성남 중원만은 사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 중원의 민심은 어떤지 여야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신 후보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네, 새누리당의 이 신상진 후보신데요.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 오늘 하루는 뭐 또 바쁘게 지역 유권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또 오늘 김무성 대표가 저희 지역을 또 방문하셔서 그렇죠. 또 이제 그 복지관을 좀 인사드리고 또 상가 방문을 함께 하면서 네.
저는 또 이제 김무성 대표 다시 또 서울로 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또 지역의 또 상가나 또 어르신들께 찾아뵈면서 또 네. 지내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을 돌고 계시군요. 예, 제 또 슬로건이 구석구석 따뜻하게 골목골목 네. 또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녀보시면서 지역 유권자, 주민들 직접 만나고 계신데요. 느끼시기에 요즘 지역구의 민심은 어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민심은 우선 첫째는 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좀 많고요. 네. 그것도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크질 않고요. 네. 그리고 글쎄 그 성완종 사태에 대해서는 네. 좀 처음에 이제 걱정을 크게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제가 만나본 지역 주민들은 성완종 사태나 그 이후나 그 전이 네. 물론 제가 저 후보자 당사자한테 특별히 당사자라서 어떤 의사 표현이나 네. 이런 걸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크게 제가 이 체감은 크게는 못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영향은 또 좀 제법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가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역 네. 주민들께서는 제가 오히려 먼저 이렇게 악재가 터졌으니 도와달라 그러면은 네. 또 어떤 분들은 하여튼 그거는 그거고 지역은 또 지역 일꾼은 지역 일꾼 뽑는 거지 하면서 네. 오히려 저한테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도 또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애초에 지역 일꾼론으로 가닥을 잡고 이제 선거 준비를 시작하셨는데 네. 이 선거가 막 이제 시작되는 와중에 이제 성완종 파장이 불어닥쳤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신 후보님은 특별히 선거 전략을 바꾸거나 그러신 건 없으신가 봐요? 예, 저는 시작부터 성남에 들어온 지 84년도에 네. 제가 28살 들어와서 그 상대원 공단에 이제 노동동아로 취업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병원도 한 10여 년 병원도 개인의원을 했었고 네. 또 어떤 서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부대끼고 쭉 살아오는 것 속에서 이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무슨 다른 전략보다도 저는 저희 어떤 그동안 7년간의 의정활동에서 또 성남에 스포츠센터를 제가 유치한 거라든가 네. 또 저희 어떤 활동 그리고 또 서민의 입장에서 이뤄왔던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이건 새누리당으로 출마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의 일꾼으로 계속 일해온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아마 평가들이 꽤 저변에 많이 이제 있는 걸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해오던 행동을 보고 평가해 주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신데요. 예. 자, 8년 동안 이 지역 살림을 이제 돌봐오셨으니까 지금 그동안 야권 표심이 강하다 이렇게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성남 중원에 뭐가 가장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자, 예.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공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선 성남 중원구 지역이 상대원 공단이 있는 지역인데요. 네. 공단에 한 5만 명 가까이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이 기업을 유치를 하려도 이 교통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기업 유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이 교통난 해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위례까지는 이제 신사 위례역이 이미 확정된 노선이고 네. 그래서 위례에서 우리 중원구 남한성 유원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네. 그리고 상대원 공단에 이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단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이제 도천동 상대원 도천동 또 광주 오포 그리고 용인의 에버랜드까지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도 에버랜드까지 지하철로 이렇게 구경하고 다닐 수 있는 네. 그래서 성남의 교통 문제 사각지대 해결하는 문제가 제 첫째 공약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지역이 소규모 재개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재개발을 쉽사리 못하고 또 하긴 해야 되겠고 상당히 어려움인데 예. 그 재개발에 대한 그 국가가 기반시설 비용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타 또 지역 난방도 또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네. 할 일은 참 많은 지역이 저희 그렇죠. 지역입니다. 아니 보니까 이제 제가 TV 뉴스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이 김무성 대표 예. 이 말씀하신 그 핵심 공약 지하철 유치 문제가 조속 해결되려면 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세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공사인데 이번에 당선되신다 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잖아요.
예. 바로 이제 내년 총선인데 그 기간 안에 공약을 지키실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네, 저는 이제 저 하나 혼자서만 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나 여러 차례 지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리 성남 저의 신상진의 지하철 공약은 집권당인 여당으로서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네. 그리고 또 정책위 의장도 어제 이제 성남을 그저께 방문을 해서 네. 우리 지하철 공약에 대한 당적 차원의 지원을 약속을 했고 또 위례에 있는 이제 그쪽 국회의원들과 또 광주에 이제 노철래 국회의원 새누리당이죠. 네. 용인에 에버랜드가 있는 이우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다 이 지하철 공약에 대해서 찬성하고 함께하자고 지금 결의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은 1년 안에 지하철이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네. 지하철의 어떤 유치에 하나의 시작은 만들 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초를 놓을 수는 있겠다. 그렇습니다. 예, 신 후보님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선거 유세하시다가요. 기회 되면 네. 연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와 말씀 나눠봅니다. 정 후보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로 말씀 시작해 주세요. 네,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어서 오늘 그렇습니다. 또 아침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보육단체 관련 이번 네네. 또 한국노총 출신인 제 때문에 네.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간부들 또 한국노총 중앙 간부들을 만나고 예. 이게 또 상가를 계속 열심히 순회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제 성완종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까 이제 여당 신 후보는 이제 크게 이 민심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 또 정 후보님이 느끼시기에 지역구 민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역 주민들께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내팽개치고 네. 좀 부패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한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갈수록 좀 질타의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의혹 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네. 여권 핵심 인사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같이 또 그분들이 발뺌하고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예전에 차떼기 정당의 망령이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되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여야 후보들이 느끼시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같은 지역인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당의 이 공격 포인트인데요. 과거에 이제 선거연대를 했던 이 옛 통진당 의원 김미희 전 의원도 이제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당이 연대 책임을 이제 지금 막 부각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 같은 건 따로 없으세요? 예, 이번 선거는 파탄난 민생 경제, 네. 부정부패를 일삼는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환석을 밀어주셔야 무너진 민심 경제, 국민 지갑을 두툼하게 지킬 거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것들에 대한 주인인 국민이 이번에 심판해 주시고 경고해 주셔야 더 이상 부정부패라든지 국민을 소외시하는 그런 일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생과 뒤처진 중원국 부활에 대한 저의 대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시고 새누리당을 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앙 당에서는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이제 선거 연대는 생각 않고 계시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여당의 신 후보는 성남 중원에서 30년 토박이고 이 재선을 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정 후보께서는 어떤 강점을 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으세요? 저는 진짜로 30년 동안 저도 중원에서 노동자로 와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주민 맞춤형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네. 내 강점은 중원 주민과 함께 또 회원
중원 구민들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또 우리 같은 당 식구인 이재명 시장과 손발이 잘 맞는다는 또 맞을 거라는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힘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누가 뭘 할 것이냐 이런 말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가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성남 중원의 성장 동력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또 삶의 질 세 가지 방안 제가 제시한 지금까지 구상해온 이러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러한 것들은 임기 1년의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성남시라든지 성남시 의회와 손발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저희 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시의회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저한테 1년 동안에 임기가 주어졌지만 그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또 제가 당선되어서 뒤처진 중원구의 부활을 위해 성남의 실질적인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들을 확실하게 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색다른 이 선거연대가 아니고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연대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이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가 성남 중원에 좀 잦은 출격을 하고 계신데 반면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좀 다른 지역에 더 치중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혹시 서운하진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제 개소식 때도 문재인 대표님을 비롯한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님, 박지원, 정세균, 문희상 의장님, 또 동주 동계 김옥두 고문님 등이 저의 그 12일 개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을 했고 어제도 문재인 대표님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보란시장을 찾아서 유권자들과 함께 유세하고 만났습니다. 그랬죠.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최고위원을 하고 저와 같이 지역에 순방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군요. 전혀 저는 모든 세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세력이 저를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전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네, 당 차원과 당 지도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걱정 없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소속 김미희 후보와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시간을 쪼개서 최대한 많은 중원구 주민들에게 진심을 온몸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중앙동에 모여 여행 떠나는 주민들에게 배웅 인사를 드리고 상대운동 대원터널 사거리로 가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선거 연설을 했고요. 또 중앙동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선거 사무실로 들어가서 찾아오신 지지자를 만난 뒤에 11시 30분에 우리 이상규 전 의원님 또 우리 정영주 선거본부장님과 함께 성남시 의회 앞에서 정환석 후보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에는 은행 이동 상원초등학교 앞에서 선거 연설을 했고요. 그 뒤에 주민 모임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다가 연행된 우리 중원구 금강동 주민 한 분 연회하러 다녀왔습니다. 또 오후에는 택시 기사님들 축구하시는 곳에 인사드리고 또 신구대 앞에서 선거 연설을 했습니다. 야, 엄청 바쁘게 보내셨네요. 그런데 조금 아까 조금 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정 후보도 전화 연결했거든요. 그런데 결단을 촉구하셨다는 건 어떤 결단을 촉구하신 건가요? 대통령이 소속된 당도 아니고 원내 다수당도 아닌 야권이 선거에서 당선되고 승리하려면 선거 연대가 필수인데 이 선거 연대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미 거부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상규 의원은 먼저 사퇴하면서 야권의 단결을 촉구했고요. 오늘 이제 큰 뉴스였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화답할 차례이고 중원구에서 정환석 후보가 결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악을에서는 지금은 뭐 당이 해산돼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상규 후보가 사퇴했으니 성남 중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촉구를 하신 거군요. 네, 뭐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네. 뭐 그렇게 네, 그럼 이게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후에 이제 출마를 하신 겁니다. 무소속으로 나오셨는데요. 이 성남 중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대법원에서 내라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한 달 전에 서둘러서 정당 해산 판결을 내린 것은 성급했고 너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특히나 중원 구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역구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절대 이해가 안 되고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중원구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의원직 박탈이 부당하다 37%, 정당하다 25%. 나머지 분들은 아직 판단을 안 하셨는데요. 예. 당이 해산될 당시에는 그 일부 수구 언론들이 너무 편파 왜곡 보도를 해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저를 만나시는 분들마다 힘내서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김 후보님 지금 말씀 주신 여론조사 수치가 있는데요. 저희가 라디오에서는 8가지 항목을 다 이제 함께 공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신 여론조사는 물론 이제 후보 지원 수치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받아놓고요. 다음에 한번 저 공식적인 이제 워딩과 함께 기회가 되면 다시 내보내 드릴게요. 자, 지금 어쨌든 이 여당과 제1야당 후보가 이제 지지율 혹은 후보 지지율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온다라고 전언이 되고 있고요. 이 김 후보님께서는 조금 이제 격차가 있는 것으로들 많이 그 언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이제 그 여론의 판결을 한번 받아보실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번 선거에서 지금 새누리당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후보를 낸다는 것이 스스로 면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지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자신들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판결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제가 다시 국회의원직을 얻을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의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러한 대의를 따르지 않는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제가 이건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끝까지 안주하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현명하신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전까지 이제 의원직을 바로 그 지역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공약을 따로 내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마지막으로 성남 중원 유권자 여러분께 김 후보님 말씀 한번 전해 주시죠. 우리 성남 중원구민 여러분, 저는 20년 전에 성남 시의원으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처음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원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그동안 특히 성남 시민들과 함께 직접 성남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통해서 지금 성남 시립병원 완공이 곧 될 텐데요. 그 성남 시립병원이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출발시키는 것, 그것을 꼭 제 손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 활동 동안 이러한 지방의료원이 착한 적자를 발생했을 때 그동안 국가가 나몰라라 했던 것과 달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대표 발의한 법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산이 세워져서 전국에 있는 많은 지방의료원이 잘 운영되도록 하고 싶고요. 그 외에도 지금 재개발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중앙동, 또 금강 1동, 상대원 2동 주민들이
주민 분담금을 더 인하시켜서 피해를 덜 가지시도록 해야 되고 세입자들도 제대로 된 이주 대책을 세우는 것 아주 어려운 민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시기에 은행 이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민원 해결 과정에서 직접 토지주택공사, LH공사와 맞서서 주민 민원 해결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이러한 민원들을 잘 해결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연결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 김미희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예, 아까 이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잠깐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CBS 노컷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43.0%,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 38.5%, 김미희 후보는 11.3%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후보 연결을 한 거고요. 여론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경기 성남 중원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603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100% ARS 유선 전화 조사로 1.6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